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적 근거와 실현 가능한 계획, 그리고 국민 건강에 발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것이 증원이 되었건 감원이 되었건 유지가 되었건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증원이건 감원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저를 그렇게 순순히 납득하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2025년 증원에 대해서 문의하셨을 때 조경 장관님께서 2025년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하셨고 그 근거로서 수험생 학부모들이 모두 준비 중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사교육에 인력 문제가 생기는 것과 우리나라 의료에 인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느 쪽이 더 무거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중요한 문제죠. 둘 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지금 2025년이 급한 이유는 2035년에 목표된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인데 2035년의 목표가 2036년에 달성되는 것과 올해가 무너져서 릴레이로 의료가 붕괴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렇게 양자택일을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묻고 싶지 않은데 예,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양자택일이 되어서 물어보는 의원님께서 말씀입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단정한 것 자체도 또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4분의 1의 시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수련 특례까지 언급하시면서 수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수련에 지장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의사 개인의 의학적 역량의 질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한 해에 배출하는 의사 관리 그 숫자의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둘 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둘 다를 의미하는 네. 겁니까? 질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5학번 의사에게 본인의 몸을 맡기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중에 교육부 소관이어서 답변하기 어려우셨을 질문들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어려우셨던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로서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필요 재정 규모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님은 교육부와 검증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부처 간의 일을 할당하려면 그 재정이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논의나 준비 과정이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예상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의대 증원 관련한 계획과 규모를 명시해서 처음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규모를 재원을 증원 규모,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재원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와 처음으로 협상하신 게 언제입니까? 협의하신 게 언제입니까? 의원님 재원은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협의한다고 일이 끝나는 게 재원을 아닙니다. 준비하기 위해 규모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규모는 규모를 그날 6월 4일 날 발표하면서 바로 6월 4일에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랬습니다.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2025학기 시작까지? 교육부가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가능한 재정 추산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좀 될 가정을 것 하고 같으시다는 질문을 말씀이시죠? 예, 정부가 최대한 그럼 노력을 국토부나 하겠습니다. 한자부와 향후에 협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저 의원님 너무 그 재정 도달이 가정을 가능하실 것 같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냥 가정입니다, 저도. 예, 정부 대통령께서도 보건 의료를 치안과 국방 수준으로 놓고 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에서 느끼기에는 의료가 통일된 소통의 창구도 없고 통일된 안도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통일 원인 중에 안은 사실 나와 있죠. 여러 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무려 28번이다 37번이다 횟수 차이는 있지만 의료계와 증원 방향을 협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있었을 건데 그럼 그 대상과 지금 다시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의료 현안 하신 적이 협의체에서 있습니까? 그 이전에 협의했던 협의체에 연락을 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취하지는 않고 의료계에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해 오셨습니까? 예. 그 박형국 부회장님, 대한의학회 부회장님 나와 계신데 이 증원 논의 과정 중에 의료 현안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한의학회 부회장 박형욱입니다. 저는
2013년 11월 15일부터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주로 필수 의료 살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3일 제21차 회의 때 나가보니까 복지부 자료에 의대 증원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복지부는 사전에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의대 증원의 원칙을 내놓고 여기에서 합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걸 처음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의를 하냐. 우리도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다행히 당시 공무원들께서 그걸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대 증원의 원칙과 관련돼서 5가지를 그 실무진에게 이제 그쪽에 복지부에 전화라고 이제 그 사전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국민의료비, 두 번째가 의료 접근도, 세 번째가 의사 인력의 지역적 밀도, 네 번째가 의료 생산성, 다섯 번째가 의료 수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복지부 자료에는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련된 의제가 전혀 삭제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대 증원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전에 박민수 차관께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다라고 마치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된 것이 의료계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증거로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하자고 하고 그거를 접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월 1일 날 정부는 의료계와 32차례 의사증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국민은 정부는 열심히 소통을 했는데 의사계는 불통으로 나갔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건 복지부고, 마치 그 논의가 안 된 것을 의료계에 책임을 내는 것도 복지부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에게 마치 의료계가 불통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3개의 보고서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3개의 보고서 외에도 우리나라 의료 인력에 관한 그 연구들은 또 있습니다. 2018년 UC 버클리의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가 3,800명의 의사 과잉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2020년 오용인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14,000명이 과잉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의사 인력 추계라는 것은 수많은 가정이 깔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어떤 가정을 취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투명한 절차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일본을 방문하셔가지고 일본 후생성 산하의 일본 의사 수급 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일본 의사 수급 분과위원회는 모든 논의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발언도 공개가 되고 후생성 관리들의 발언도 공개가 됩니다. 그러한 투명한 절차 속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갖고 있는 보고서들이 종합돼 나가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원하는 보고서만 빼서 그거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해서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투명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